자, 바로 전 시간에 일반 중개 계약까지 하셨고, 이제 전속 중개 계약 들어가겠습니다. 페이지 138페이지 맨 아래부터 보죠. 페이지 138 맨 아래. 서식 비교요. 양계약의 비교. 양계약의 비교인데, 일단 일반 중개 계약, 전속 중개 계약. 바로 전 시간에 했던 거 정리해보면, 일반 중개계약서의 작성 의무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표준 서식은 있다. 개공이 이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라도 이 표준 서식을 사용할 의무는 없다. 큰맘 먹고 작성했네. 이걸 몇 년 동안 보존해야 된다. 이런 의무도 없다. 다른 개공에게 정보를 공개해라. 이런 의무도 없다. 표준 서식만 있다. 근데 이제 전속중개계약은 이미 다 표시되어 있지만 저 오른쪽 페이지를 보고 찾아보죠. 보고 139로 갑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전속중개계약 들어가는데 맨 위에 23조 1항을 제가 읽어볼게요. 중개 의뢰인은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함에 있어서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한하여 당해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특정한 개공과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다음에 2항 밑에 적혀 있는데 2항과 3항을 읽어보고 본문으로 내려갈게요. 자, 전속중개계약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며, 자, 이만큼이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이따 본문에 다 나옵니다. 전속중개계약은 국토부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한다. 이 말은 국토부령에 표준 서식이 있다 없다?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의하여야 한다. 이 말은 표준 서식을 사용을 해라. 사용을 해서 작성해라 이 말이죠. 그리고 당해 계약서를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몇 년 동안 보존하라는 것이 나올 거라는 얘기죠. 다음 3항. 개공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땐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아, 그렇구나. 결국은 이 5가지가 다 오네요. 자, 표준 서식이 있고 이걸 꼭 사용해서 작성해야 되고 이걸 3년 있다가 3년 보존하라고 나오고 정보도 공개해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양계약의 공통점은 뭐다? 그렇네요. 표준 서식이 있다. 이거 딱 하나만 공통점이에요. 이걸 비교해서 문제 잘 나와요. 예를 들어 제가 문제 내볼게요. 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모두 표준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X. 이쪽은 사용할 의무가 없죠. 일반 중개계약서는 3년간 보존해야 한다. X. 네. 자, 표준 서식이 있다만 공통점. 자, 들어갑니다. 자, 맨 밑에 이제 박스 바로 밑에 전속중개계약 설명돼 있고 밑에 유효기간 갈게요. 유효기간 먼저 공부합니다.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월로 한다. 이 단어는 3자 2번 나와요. 3월 있고 좀 이따 전속중개계약서 3년 보존하라고 나와요. 3자 2번 나와요. 3월로 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그 말은 둘 간에 별다른 약정이 없으면 몇 월이고 3월이고 약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그럼 1개월, 6개월 이렇게 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밑에 이제 개공의 의무 1대1 계약이다 보니까 둘 모두에게 의무가 있어요. 지금부터 이제 개공의 의무를 봅니다. 동그라미 1번. 전속중개계약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여야 한다. 이 말은 무슨 말? 법령에 적혀진 표준 서식을 반드시 사용해서 작성하란 말입니다. 그리고 몇 년 보존하세요? 3년간 보존해야 돼요. 3년. 3년간 보존하려면 3년간 안 망해야 되죠. 3년간 안 망하면 성공할 거야. 이런 뜻이에요. 자, 정보 공개 의무가입니다. 숫자 7자가 추가되죠. 저쪽 끝에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어집니다. 다만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그럼 이걸 이제 문장이 두 문장이니까 붙여서 시험에 나옵니다. 붙여서. 어떻게 나오냐면, 의뢰인의 비공개 요청이 없다면, 며칠 안에, 7일 안에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의 정보를 공개하여라.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왜 비공개를 요청하냐 이거죠. 왜? 특별한 일이 뭐 있길래 비공개 요청합니다. 절대 공개하지 말아주세요. 우리 남편 몰래 팔아주세요. 뭐 이런 뜻인가 봐요. 그럼 개공이 그러죠. 아니 어차피 뭐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공개할 텐데 그럼 남편이 모르실 텐데 뭐 거기는 개공들만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개공이에요.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어쨌건 비공개 요청이 있으면 공개하면 안 됩니다. 다시 앞장으로 오세요. 중요한 부분 체크 좀 해야 되니까. 일단 숫자 7 알아야 됩니다. 7일. 7일 안에 왜 7일인지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7일. 또 하나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 또는 더 알아야 돼. 또는. 별게 다 나와요. 양쪽에 다 공개하는 게 아니고 뭐 대단한 물건 중개 의뢰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일간신문을 이용하겠습니까? 물론 일간신문을 이용해도 되지만 뭐 아파트 정도 의뢰받아서 신문을 이용하는 건 좀 말도 안 되죠.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거의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공개하라 이런 쪽의 문장으로 볼 수 있어요.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 7일 비공개 요청 있으면 공개하지 말아라. 다음 페이지 갑니다. 동그라미 2번으로 이어집니다. 개공이 중개 대상물을 공개했습니다. 공개했으면 어떻게?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그 내용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7일 이내에 공개하고 공개했으면 의뢰인은 나만 믿고 못 빠지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디에다가 어떤 내용을 공개했다라고 마음이 급하죠. 지체 없이 통지해라. 뭘로? 문서로. 말로는 안 돼요. 말로 안 돼. 문서로 해야 돼. 문서로. 네. 자, 다음에 3번. 계속 의뢰인에게 2주의 1회 이상 업무 처리 상황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2주에 1회 이상 계속 해주라는 숫자 다 외워야 돼요. 1주에 2회 이상이 아니에요. 너무 자주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자주 하면 오해예요. 2주에 1회 이상. 자, 정리해보면 7일 안에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해라. 비공개 요청했으면 공개하지 말아라. 공개했으면 지체 없이 내용을 문서로 통지해라. 7일 이내와 지체 없이가 바뀌면 안 돼요. 그리고 2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상황을 문서로 통지해라. 자, 밑에 이제 공개할 정보의 내용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중개대상물을 방금 공개하랬잖아요. 공개하는데 이렇게 7가지 항목으로 분석을 해서 공개하라는 얘기예요. 아까 7일 있었죠? 이 7일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 7가지 항목을 분석할 시간을 준 거지. 아, 그렇지. 이걸 어떻게 지체 없이 분석해서 공개하겠습니까? 7일 안에 분석해라. 하루에 몇 개씩, 1개씩 분석해라. 이런 뜻이에요. 하루에 2개 하면 안 돼. 뭐 시간이 남아요. 7일 안에 정보를 공개해라. 그래서 읽어보면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공개하여야 할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연히 이런 문제 나오죠. 정보 공개 사항이 아닌 걸 찾아라. 이런 거 나오니까 이것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정리하는데 이걸 7가지인데 제가 9가지로 늘렸을 거예요. 이건 실제 법조문이고요. 9가지로 쭉 늘려서 쓸 텐데 오른쪽 페이지 여백이 있으니까 여백에다 쭉 써보십시오. 제목은 정보 공개 사항. 정보 공개 사항입니다. 첫 번째, 우리 동그라미 1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중개대상물의 종류, 소재지, 지목 및 면적, 건축연도, 용도, 구조 및 건축연도 등 중개대상물을 특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다. 너무 길죠? 너무 길어서 두 글자만 뽑아내겠습니다. 특정. 이 특정이라는 걸 다른 말로 중개대상물의 표시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고 중개대상물의 기본적 사항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이런 단어 다 써두셔야 돼요. 특정, 표시, 기본. 앞으로 특정, 표시, 기본이라는 단어가 나올 거예요. 뜨면 머릿속에 뭐가 지나가면 돼요.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건축연도, 용도, 구조가 쭉 지나가면 돼요. 다 안 지나가도 돼. 주로 이제 토지 대장이나 건축물 대장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 나오는 것들이죠. 자, 두 번째,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뭐? 그렇죠. 두 글자. 권리관계.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을 공개해라.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등기부를 떼서 권리관계를 조사해서 설명하라 이거지. 근데 이어지는 문장 중요한 문장이 나옵니다. 다만 각 권리자의 주소나 성명과 같은 무엇은 인적사항은 절대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었습니다. 각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은 공개하면 안 된다. 자, 두 번째 했고요. 세 번째는 공법이라는 글자만 공법상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 그 이용 제한이 뭐냐면 이 토지가 어떤 용도 지역 지구 안에 속해 있냐, 이 안에서 어떤 행위 제한을 받느냐 이거고요. 거래 규제는 토지 거래 허가 같은 걸 거래 규제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이 공법상 이용 제한과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은 어떤 공부를 발급받으면 확인이 되거든요. 이거를 그 왼쪽 페이지에다가 쓰세요. 3번. 3번의 끝에 괄호 열고 동그라미 3번입니다. 괄호 열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괄호 열고 쓰시면 됩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는 공부를 발급받으면 확인이 된다.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를 묻겠습니다. 왜 묶었냐면 이 세 가지는 각종 공부를 발급받아 확인하는 항목들이다.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이런 것들을 발급받아 확인하는 항목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가 유사해서 제가 묶은 거예요. 특정, 권리, 공법. 해보세요. 시작. 특정, 권리, 공법. 자, 네 번째 갑니다. 제가 읽을게요. 같이 읽어도 돼요. 시작.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공급, 승강기, 설비, 오수, 폐수, 쓰레기, 처리시설 등의 상태. 되게 기네요. 이런 것들은 그 건축물 안에 들어가 봐야 확인할 수 있는 시설물들이죠. 그래서 이걸 네 번째를 뭐라고 쓰시느냐.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쓰는 이유는 차차 아시게 돼요. 다섯 번째는 벽면과 도배의 상태. 상태. 자, 여섯 번째 갑니다. 여섯 번째 안에 두 개 들어있는데 환경 조건이란 게 앞에 있죠. 환경 조건은 뭐냐면 일조량, 소음, 진동. 그래서 일소진이라고 외우셔야 돼요. 이건 필수 암기사항이에요. 필수 암기사항. 일소진 환경 조건. 그 다음에 입지 조건. 입지 조건은 뭐라고 쓰시느냐? 도, 대, 차, 교판 이렇게 쓰십니다. 도대차 교판. 도대차 교판 이렇게만 써두시고 도대차 교판이 무언지는 지금 안 써도 됩니다.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 다음 시간 나오는데 다음 시간에 안 들으실까봐 비밀로 하겠습니다. 도대차 교판이라고 써두시고 필수 암기사항이에요. 불러는 드릴게요.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및 의료시설. 근데 안 써도 됩니다. 진짜 나옵니다. 안 써도 됩니다. 나옵니다.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 아주 당연히 알게 됩니다. 환경 조건은 일소진, 입지 조건은 도대차 교판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환경, 입지 묶었어요 제가. 여덟 번째는 거래 예정 금액을 공개해라. 매매가, 임대가 이런 거 공개해야죠. 공개해야 되고 8번만 따로 붙고 자, 9번을 쓰실 땐 다른 색깔로 쓰십니다. 다른 색깔로. 공시지가. 공시지가를 공개하는데 공시지가는 그 재산세 같은 거 부과할 때 기준되는 금액이죠. 이 공시지가는 임대차를 하는 경우에는 중요 항목이 아니죠. 그래서 임대차일 경우에는 임대차에 관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다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개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문제는 이렇게 되겠죠. 임대차의 경우에는 이 공시지가는 필수 공개 사항이다. X. 매매일 경우에는 필수 공개 사항이다. 그때는 5죠 또 5. 그때 달라요.
다 적었습니다. 다 적었고 이거 이제 외우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자, 공개사항은 8가지 더하기 꽁시지가 이렇게 외웁니다. 그렇게 외우는 이유는 다음 시간까지 가보시면 압니다. 자, 공개사항은 8가지 더하기 꽁시지가. 자, 이게 8가지고요. 8가지 더하기 꽁시지가. 공개사항에는 꽁시지가가 있습니다. 공개사항이 꽁시지가 있고 8가지는 어떻게 외울 것이냐. 자, 이게 여기 8가지를 외우는 방법을 지금 말씀드릴게요. 외우려면 이제 몸이 필요해요, 몸이. 손바닥 이렇게 펴보셔야 돼요. 손바닥을 펴시고 하세요, 다. 제가 안 보입니다만 다 손 드세요. 자, 손 드시고 손바닥 펴보시고 자, 이렇게 합니다. 셋, 둘, 둘, 하나. 해보세요. 자, 셋, 둘, 둘, 하나. 이렇게 외우는 건 아니고 이렇게 손가락을 접는 겁니다. 자, 합니다. 특정, 권리, 공법. 시작. 특정, 권리, 공법. 또 상태, 상태. 상태, 상태. 또 환경, 입지. 환경, 입지. 그리고 거래 예정 금액이다. 이렇게 제가 유사한것끼리 묶었단 말이에요. 묶었는데 자, 다시 같이 해봅니다. 시작. 특정, 권리, 공법. 또 상태, 상태. 또 환경, 입지. 그리고 거래 예정 금액. 이렇게 공부를 통해 보는 거, 안에 들어가는 시설물, 환경 입지 조건, 그리고 얼마짜리, 이렇게. 특정 권리 공법, 상태, 상태, 환경 입지, 거래 예정 금액. 이렇게 반복해서 열심히 외워야 돼. 자, 특정 권리 공법, 상태, 상태, 환경 입지, 거래 예정 금액 더하기 꽁시리가다. 나중에 이런 속도로 외워입니다. 나중에는 특정 권리 공법, 상태, 상태, 환경 입지, 거래 예정 금액. 이렇게. 특정 권리 공법, 상태, 상태, 환경 입지, 거래 예정 금액 더하기 꽁시리가를 전석중개계약을 체결하면 7일 안에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해라. 공개했으면 지체 없이 내용을 문서로 통지해라. 여기까지가 개공의 의무입니다. 개공의 의무. 지금부터는 중개 의뢰인의 의무입니다. 중개 의뢰인의 의무. 오른쪽 페이지가 이어지는데요. 일단 첫 번째 이제 위약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대요. 동그라미 1번. 일단 거기 체크하죠. 유효기간 내에 아까 유효기간 배웠죠. 유효기간 원칙 3개월이라고. 유효기간 내에 네모 딱 치시고 유효기간 내에 그 전속 개업 공인중개사 외에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 그러면 안 그러기로 했죠, 이거. 이런 거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효기간 동안 다른 개공한테 중개를 의뢰해서 거래해버렸구나. 이럴 경우는 의뢰인은 그가 지불하여야 할 중개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공한테 위약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어디가 핵심이냐면 해당하는 위약금. 딱 7글자. 어디요? 앞에는 해당하는, 뒤에는 위약금.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 이유는 차차 다 아시게 됩니다. 해당하는 위약금. 자, 질문 드릴게요. 유효기간 경과 후 다른 개공한테 중개 의뢰해서 거래했다. 중개 보수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불해야 된다. X, 당연히. 유효기간 내에, 이런 것도 신경 써야 되는군요. 유효기간 안에 다른 개공한테 중개 의뢰해서 거래했다. 중개 보수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줘라. 자, 2번 갑니다. 2번. 의뢰인이 유효기간 내에 그 전속 개공의 소개로 알게 된 상대방과 그 개공을 배제하고 거래 당사자 간에 직접 거래를 했다. 저런 나쁜 놈들. 이거 뭐예요, 지금? 개공이 얘네 둘을 소개시켰는데 개공을 빼돌리고 지들끼리 커피숍에다 만나서 둘이 몰래 계약했다는 거 아닙니까? 나쁜 놈들이지. 그러니까 어쨌든 개공을 배제하고 거래 당사자 간에 직접 거래했다. 이때도 의뢰인은 그가 지불해야 할 중개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공한테 위약금 지불해야 된다. 결론이 같네요. 해당하는 위약금. 그래서 해당하는 위약금 주는 게 후가지다. 유효기간 안에 다른 개공한테 중개 의뢰해서 거래했다. 유효기간 안에 개공의 소개로 알게 된 상대방과 개공을 배제하고 당사자 간에 직접 거래했다. 해당하는 위약금. 자, 오른쪽 갑니다. 이번에는 위약금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위약금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결국 위약이 아니라는 얘기인데 의뢰인이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한 경우 이건 위약이 아닌가 보네요. 그렇군요. 그래서 시험에도요. 의뢰인은 유효기간 안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시험이 뜨면 5입니다. 5.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을 할 수 없다. X. 이렇게 푸실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거래를 했다. 이럴 경우는 의뢰인은 중개 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개공이 중개 행위에 소유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위약금이라는 단어가 없잖아요. 위약금이라는 단어인데 핵심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중개 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만큼이 가장 핵심인데 어디를 잘 외우냐면 50% 범위에서 이렇게 노래를 불러요. 어떻게 해요? 50% 범위에서 이렇게 외워요. 꼭 외워야 됩니다. 50% 범위에서 자, 개공이 소유한 비용을 주는데 그럼 예를 들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보면 중개 보수가 100만 원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거래를 했다. 근데 그동안 개공이 소요한 비용이 30이었다. 그러면 얼마 받을 수 있다? 자, 이거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즉 50만 원 범위에서 소유비용을 준다. 얼마 준다? 30 준다는 얘기지. 50 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70 썼을 땐 50 준다는 얘기지.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핵심 포인트 어디예요? 범위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틀리게 내느냐? 틀리게 낼 때는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한다. OX? X. 이게 맞으면 이게 맞으면 틀려. 맞으면 틀립니다.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주는 겁니다. 이게 맞으면 안 되고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한다. 그게 아니라 50% 범위에서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거래를 했을 때입니다. 줄여서 스발상이라고 합니다. 좀 발음이 좀 거시기 합니다만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 뭐라고요? 스발상 했을 땐 위약금 주는 게 아니다. 이때 동그라미 2번 얘도 다 적어드렸습니다. 자, 이제 의뢰인의 의무를 받습니다. 의뢰인의 의무를 받고 자, 위반시 제재 갑니다. 위반시 제재.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한 개공이 여기서 그 전자의 동그라미 전자. 나중에 전자로 외웁니다.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한 개공이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끊으시고 하나만 나와요. 의뢰인의 비공개 요청이 있음에도 정보를 공개했으면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번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 서자 동그라미 서 전속중개계약서 국토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거나 3년간 보존하지 않으면 이때는 업무정지. 전자가 찾으면 임등치, 셔 이게 찾으면 업무정지로 찾는 게 문제 푸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문제 잘 나와요.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 2번이 있죠. 방금 전속중개계약서 사용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으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X 이게 되게 잘 나와요. X로 2번을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틀린다고요. 1번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죠.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다음 페이지 가면 이제 법정 서식이 보여요. 법정 서식. 일반 중개계약서, 전속 중개계약서 법정 서식도 시험에 나옵니다. 법정 서식이 잘 나옵니다. 아주 잘 나옵니다. 일단은 142와 143은 일반 중개계약서,
144와 145는 전속중개계약서. 법정 서식을 지금부터 비교학습을 합니다. 142로 갑니다. 142. 자, 일반 중개계약서, 매도, 매수, 임대, 임차 중에 만났겠죠. 만났습니다. 만났고, 그다음 밑에 이제 의뢰인은 갑이라고 하재요. 그리고 개공은 을이라고 하재요. 그렇군요. 의뢰인은 갑이고 개공이 을입니다. 1번 의뢰 의무사항 여기에서 색칠합니다. 형광펜 이런 거 있죠? 형광펜. 저랑 공부할 때 형광펜 앞으로 지금부터는 한 2개 정도 필요합니다. 이제. 자, 1번 의뢰 의무사항에 색칠합니다. 왜 제목에 색칠하냐면 제목도 시험에 물어봐요. 예를 들어서 일반 중개계약서에는 개공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 5. 자, 내용 읽어볼게요. 내용은 체크하지 마세요. 개공은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이게 써있죠? 할 말 없어 쓴 거예요. 그냥 할 말 없어 쓴 거고 비워넣기는 뭐하니까 해서 별 의미 없는 말이죠. 2번이 중요합니다. 2번 별표 제목에 색칠합니다. 갑의 권리 의무. 의뢰인에게는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군요. 의뢰인에게는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고 거기서 반가로 1번이 권리예요. 반가로 1번이 권리고 반가로 2번이 의무예요. 이렇게 적으셔도 돼요. 자, 2개 다 알아야 됩니다. 자, 들어갑니다. 의뢰인 갑은 이 계약에도 불구하고 중개대상물의 거래에 관한 중개를 다른 개공에게도 의뢰할 수 있다. 그렇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네, 이거. 잘 알고 있는 일반 중개계약의 특징이잖아요. 그렇지. 의뢰인은 이 계약에도 불구하고 중개대상물의 거래에 관한 중개를 다른 개공한테 의뢰해도 된다. 2번이 더 중요해요. 2번은 진짜 표시를 잘 해놔요. 2번 의무. 제가 읽는 데만 비춰치세요. 갑은 을이 이만큼. 즉 의뢰인은 개공이 그 줄 끝에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다시 의뢰인은 개공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지금은 딱 와닿진 않지만 우리가 좀 이따가 확인 설명을 배워요. 확인 설명할 때 실판에 제가 적었던 아까 이 정보 공개 사항에서 8가지가 겹쳐요. 8가지는 확인 설명 사항에도 그대로 들어가거든요. 8가지 중에 4번이나 5번 같은 걸 잠깐만 볼게요.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공거, 승강기, 설비, 오수, 폐수, 쓰레기, 처리시설 등의 상태와 벽면, 노배 상태 이런 것들은 개공이 조사해서 설명하려면 그 집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집에 들어가서 언제 이걸 다 조사합니까? 조사하기 힘드니까 이건 누가 잘 알아요? 그 집에 살고 있는 집주인이 잘 알죠. 그러니 집주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배워요. 네. 그러면 도움을 요청했으면 집주인은 개공이 저 부분에 대한 확인 설명을 하는데 협조를 하라고 이렇게 협조하여야 한다. 중요한 문장이라고 있습니다. 협조하여야 한다. 좋아요. 자, 이제 밑에 3, 4, 5를 이렇게 묶습니다. 3, 4, 5를 묶으시고 유, 중, 배를 찾습니다. 유, 중, 배 이렇게 찾습니다. 찾아 동그라미 치세요. 유가 뭐예요? 유효기간. 중, 중개 보수, 손. 배, 손의 배상 책임. 유, 중, 배. 유, 중, 배라고 잘 외워야 돼요. 사람 이름이에요. 유중배. 자, 일반 중개계약서에도 유효기간 원칙 3월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네요. 자, 중개보수는 뭐냐면 지금 중개보수를 지금 받는 건 아니잖아요. 받는 건 아니고 나중에 거래가 성사되면 중개보수 이만큼 받기로 하자. 미리 약속하는 거예요. 미리 약속. 더 받을까 봐 그냥 벌벌 따는 거지 뭐. 거기 당구장 표시 비추셔보세요. 당구장 표시 어디 비추냐면 실비는 별도로 지급한다. 실비라는 걸 지금 나중에 배워요. 중개보수 파트에 가보면 배우는데 중개보수를 받고 실비는 별도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5번 개공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데 2가지가 있네요. 중개보수나 실비를 과다 수령하면 차익을 환급하라. 확인설명 소홀히에 피해가 발생하면 손해액을 배상해라. 이런 것들은
원래 법적으로 주어지는 의무고 손해배상 책임이고 이런 것들을 의뢰인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정보예요. 근데 그 손해배상 책임이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걸 눈에 익혀놔야 돼요. 이런 게 있다는 걸 법 서식 안에 이런 말이 있냐고 물어봐. 이런 말이 있는 거 아냐고. 네. 복비 실비를 과다 수령하면 찰곡을 환급하라. 확인 설명 소홀에 피해가 있으면 손해액을 배상해라. 이런 말이 있구나. 유, 중, 배. 알았고. 자, 6번도 알아야 돼. 6번이 한 번도 안 나오다 작년에 처음에 시험에 나왔어. 이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의뢰인과 갑이 합의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없다 이러면 틀려. 여기 정해진 거 말고도 합의로 별도로 더 추가로 정해도 된다 이거예요. 추가로 정할 수도 있다. 자, 이건 뭐 다 알아야 되네. 다 알아야 되고. 다음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은요. 계약자가 있어요. 계약자가 밑에 보면은 중개 의뢰인이 갑이고 개공이 을이잖아요. 여기서 뭘 알아야 되냐면 자, 개공, 개업공인중개사는 서명 또는 인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런 것도 시험에 나와요. 진짜예요. 만약에 일반 중개계약서의 개공은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이러면 틀려요. 또는이 나와야 돼. 또는 이게 우리 법은요. 서명 또는 날인도 나오고 서명 및 날인도 나오는데 처음에 뭐 지금 처음 공부하신다면 좀 당황스럽죠. 뭐 있다고 문제를 내냐고. 근데 우리 법은 서명 또는 날인과 서명 및 날인이 매우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디에는 서명 또는 날인이고 어디에는 서명 및 날인이라는 걸 구분해야 되고 여기는 서명 또는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게 또는이고 어떤 게 밋이냐는 거는 앞으로 두세 시간만 더 공부해 보면 금방 알아요. 그때 가서 말씀드릴게요. 아직 다 나오기 전이니까. 어쨌거나 지금은 일반 중개계약서의 개공은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면 틀린다고 고르시고 그리고 소속 공인중개사가 일반 중개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된다. 이것도 틀려요. 이것도 틀립니다. 소공은 이 일반 전속중개계약서에 아예 등장하지 않아요. 아예 없잖아요. 여기 없잖아요. 그래서 소공은 여기 등장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에만 등장을 해요. 자, 이게 122페이지 내용이에요. 자, 123페이지 갑니다. 123페이지는 일단 이런 내용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로마 숫자 1번 권리 이전용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권리 이전용이라는 단어가 있을 거고 조금만 쭉 내려가면 중간 정도 내려가면은 로마 숫자 2번 권리 취득용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권리 이전용과 권리 취득용으로. 여기 용어도 좀 알아야 되는데 매도나 임대하는 의뢰인을 이전 의뢰인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전 의뢰인. 소유권을 이전하고 싶은 사람, 임차권을 이전하고 싶은 사람. 그래서 이전 의뢰인이라고 불러요. 다음 시간에 이 용어가 막 쏟아져 나오니까 지금 용어를 익혀놓으세요. 매도 임대 의뢰인을 이전 의뢰인이라고 한다. 그리고 매수나 임차 의뢰인을 취득 의뢰인이라고 한다. 소유권을 취득하고 임차권을 취득하려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용어를 좀 익혀두시고 자 이전용 할게요. 매도 임대를 만났으면 그 이전용을 채운다는 얘기잖아요. 뭐 쓰냐면 어디에 표시냐면 소유자 체크하시고 소유자 그 다음에 밑에 중개대상물의 표시 그렇지 뭐 집 팔러 왔으니까 너 누구냐 소유자 표시가 뭐야 여기 있네 특정 표시 기본의 표시 특정 표시 기본이 뭐예요?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이런 거 쓰는 거잖아요. 이런 거 쓰는 거 표시 또 어디 사냐고 이거지 뭐 어디 사냐고 권리관계 그렇지 너 용자 있냐 저당권 이런 거 있냐 그다음 밑에 권리고 밑에 공법 체크하고 공법에 체크하시고 거래규제 및 공법상 제한사항 거래규제 공법상 제한사항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냐 이 땅은 그 다음에 거기 중개의뢰 금액 체크하시고 중개의뢰 금액 얼마에 팔 거냐 이거지 얼마에 팔 거냐 5가지 적어요 5가지 적는 게 이전용이에요 표시 권리 공법 소유자 중개의뢰 금액
다시 표시권리공법 소유자 중개 의뢰 금액. 표시권리공법 3총사죠. 표시권리공법 소유자 중개 의뢰 금액. 표시권리공법 당신 얼마에 팔 거야. 다시 해보세요. 이렇게 오는 거예요. 시작. 표시권리공법 당신 얼마에 팔 거야. 이게 이전용이에요. 소유자 중개 의뢰 금액 당신 얼마에 팔 거야. 자, 취득용. 취득용은 집 사러 왔잖아요. 희망 물건의 종류, 취득, 희망 가격, 희망 지역. 다 희망자가 들어가. 희망자가. 문제를 볼게요. 권리 이전용 일반 중개계약서에는 희망 물건의 종류를 적어야 한다. X. 그건 취득용이죠. 희망은 취득용입니다. 취득용. 이렇게 해서 일반 중개계약서를 다 받고 넘겨보시죠. 이제 전속중개계약서로 갑니다. 전속중개계약서를 이제 공부하면서는 일반 중개계약서 비교하는 작업을 하시게 될 텐데 역시 의뢰인은 갑이고 개공은 을이라 하자 이거지. 1번 역시 제목에 색칠해보세요. 의뢰 의무상. 의뢰 의무상. 제목에 색칠하시고. 자, 개공의 의무입니다. 자, 대충 내용을 보시면은 내용이 일반 중개계약서와 내용이 같아 보여요? 달라 보여요? 당연히 달라 보이죠? 양이 훨씬 많잖아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군데군데 체크하셔도 돼요. 2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상황을 문서로 통지해라. 아, 이 말이 서식에 있는 말이군요. 원래. 2번. 7일 이내에 그 다음 줄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중개대 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며 끊으시고 중개대 상물을 공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의뢰인 갑에게 내용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아, 이 말도 서식에 있는 말이었군요. 이게 쭉 이어지는 말이었네요. 7일 안에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해라. 공개했으면 지체 없이 내용을 문서로 통지해라. 그렇군요. 그 다음에 3번은 그냥 뭐 체크 안 해도 돼요. 확인 설명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라. 개공은. 자, 어쨌거나 제목은 같아. 의뢰 의무사항, 즉 개공의 의무사항이라고 제목은 같은데 내용은 다르네. 내용은 달라요. 자, 2번도 제목에 색칠하죠. 의뢰인 갑의 권리 의무. 의뢰인 갑의 권리 의무라고 되어 있어요. 역시 일반 중개계약서와 제목은 같아요. 제목은 같은데 자, 내용이 같은가 봅시다. 일단은 다음 각호만 몇 줄 쳐봐요. 다음 각호 이만큼만 몇 줄 치고요. 밑에 이제 1과 2와 3이 있잖아요. 1과 2만 묶어요. 1과 2만 묶고 화살표를 이렇게 빼면 돼요. 이렇게. 다음 각호는 1과 2를 말한다는 얘기예요. 동그라미 1하고 동그라미 2를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동그라미 1과 2를 말하는데 동그라미 1과 2를 읽어볼게요. 1. 동그라미 1번 유효기간 안에 을 말고 다른 개공한테 중개 의뢰해서 거래했다. 아까 다 나왔던 거예요, 이게. 또 두 번째, 유효기간 안에 그 개공의 서기로 알게 된 상대방과 개공을 배제하고 거래 당사자 직접 거래했다. 이럴 경우는 첫 줄로 올라가야 되죠. 다음 각호 1과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뢰인은 그가 지불하여야 할 중개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공에게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아까 배웠던 거예요, 이거. 중개 보수에 해당하는 위약금. 아까 제가 했던 거 쉬웠죠. 해당하는 위약금 주는 거. 그 다음에 3호. 3호는 밑에 이제 3번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우리 아까 스발상 그랬잖아요. 스발상 했을 경우에는 두 번째 줄 올라갑니다. 보수에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50% 범위에서 자, 개공이 중개 행위를 할 때 소요된 비용을 지불한다. 이렇게 돼 있대요. 여기까지는 아까 우리 다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건 일반 중개계약서에는 없는 내용이라는 걸 딱 보면 알아요. 그런데 거기 이제 반가로 2번이 중요해요. 반가로 2번이 별표. 반가로 2번이 별표. 자, 군데군데 시작합니다. 의뢰인 갑은 개공을이 저기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자, 의뢰인 갑은 개공 을이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이 말이 아까 일반 중개계약서에도 있었나요? 있었어요. 이거랑 겹치는 문장이에요, 이게. 앞장을 펴보세요. 앞장을 보시면 알죠. 바로 앞장에 142쪽에 2번 갑의 권리 의무사항의 반가로 2번 그 똑같은 문장이에요. 의뢰인은 개공이 확인 설명 의무 이행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이게 똑같은 문장이라고요. 똑같은 문장. 현재까지 유일한 공통 문장이에요. 문장. 이게 양서식에 다 있다라는 걸 시험에서 잘 물어봐요. 잘 물어봅니다. 다시 이렇게 나옵니다. 양서식에는 의뢰인은 개공이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 이렇게 나오네요. 심학습입니다. 좋습니다. 현재 이 강의는 우리가 뭐 기본 강의, 또 뭐 심화 강의, 또 고급 강의 나눠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한 방에 다 하잖아, 한 방에. 한 방에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은 없어, 우리는. 다음은 없고 지금 100% 다 공부하는 거예요. 100% 다. 이번엔 뭐 조금 빼먹고 다음에 또 뭐 보충해서 더 하고 이런 게 없어요. 우리 이번 한 번에 다 끝내는 거야, 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걸 다 공부하는 거니까 지금 체크하는 거 다 나와, 시험에. 다 나옵니다. 다 나옵니다. 자, 어쨌거나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해서 현재까지의 유일한 공통문장이 나왔어, 지금. 현재까지 유일한 공통문장이 의뢰인은 개공이 확인 설명 의무 이행하는데 협조해야 된다가 똑같은 공통문장이 나왔다고요. 다음에 3번, 4번, 5번을 묶어보시고 아까처럼 유, 중, 배 찾으세요. 유, 중, 배 똑같아요. 3번 유효기간, 원칙 3월, 약정 달리 정할 수 있다. 4. 중개보수는 얼마 받기를 위해 약정하자. 실비는 별도로 지급한다. 똑같고. 5번 개공의 손해배상 책임, 보수 실비 과다 수령하면 차익을 환급해라. 확인 설명 소홀히에 피해가 발생한 손해액을 배상해라. 유중배 똑같다. 문제를 해볼게요. 양서식상 규정된 유효기간에 관한 내용은 동일하다. 5. 양서식엔 의뢰인과 합의한 중개보수를 기재한다. 5. 중개보수. 이거 어설프게 공부하면요. 일반 중개계약서와 전석중개계약서에 중개보수를 기재한다고? 왜 법비를 왜 거기다 적어? 그러면 안 된다고요. 이따는 알아야 되니까요. 양서식엔 의뢰인과 합의한 중개보수를 기재한다. 5. 양서식의 개공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기술 내용은 동일하다. 5. 양서식에 기술된 개공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내용은 동일하다. 5. 별게 다 나와요. 양서식에는 개공이 확인 설명을 소홀히 해 자산상 피해를 발생하게 하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똑같다고. 6번도 똑같아. 이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둘이 합의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똑같고. 계약자도 똑같아. 계약자. 아까 개공은 서명 뭘 하라고요? 또는 날인하라고요. 서명 및 날인 X. 소공은 등장하지 않는다. 소공은 서명 또는 날이나 틀려요. 문제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를 접수하여 중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일반 전속 중개계약서에 개공과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X라고요. 그런 게 없다고요. 일반 전속 중개계약서에는 소공은 아예 등장하지 않는다고. 아예. 네. 오른쪽 페이지도 똑같아요. 오른쪽 페이지도. 권리 이전용, 권리 취득용 똑같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양서식은 권리 이전용과 권리 취득용으로 구분되어 있다. 5. 양서식은 권리 이전용과 권리 취득용으로 구분되어 있다. 자, 이전용 어떻게 했어? 아까 이전용. 표시권리공법, 소유자 중개 의뢰 금액, 표시권리공법, 당신 얼마에 팔 거야? 자, 취득용은
희망 물건의 종류. 취득 희망, 희망지 이렇게 됩니다. 양서식의 비교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현재 제가 말씀드린 걸 다 알아야 됩니다. 다 알아야 꼼꼼하게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자,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이고 예를 들면 페이지 185페이지 185페이지 보면은 기출 예상 문제 있잖아요. 185페이지에 기출 문제도 많이 들어있어요. 이거 기출 문제에서 아주 중요한 지문들도 들어있고 예상 문제도 있고 그래요. 1번부터 7번까지가 방금 중개계약 쪽이에요. 1번부터 7번까지를 문제를 다 풀어야 되고요. 아주 중요한 문제들이에요. 예를 들면 뭐 187쪽에 문제 4번 같은 거 보면은 187쪽에 문제 4번 한번 풀어볼게요.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온다고. 일반 중개계약서와 전속 중개계약서로 틀린 거. 1번. 일반 전속 중개 서식은 모두 별지 서식으로 정해져 있다. 서식 다 있잖아요. 이렇게. 표준 서식이 있다. 맞고. 표준 서식이 양쪽으로 다 정해져 있다. 맞고. 2번. 일반 중개계약이든 전속 중개계약이든 중개계약에 체결되면 모두 법정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X네. 이게 답이네. 틀렸네. 3번. 일반 중개계약서 보존 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다. 그럼요. 4번. 일반 중개계약서 서식에는 중개 의뢰인의 권리 의무사항이 기술되어 있다. 맞아요. 일반 중개계약서 서식에 중개 의뢰인의 권리 의무가 기술되어 있다. 5번. 일반 중개계약서 전속 중개계약서 서식상 개공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내 기술 내용은 통일하다. 유, 중, 배 통일하다. 이렇게 문제 나오잖아요. 네. 시험에 나왔던 문제예요. 정답 2번.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7번까지 한 문제도 안 빼고 전부 다 잘 풀어봐야 돼요. 잘 풀어봐야 되고 이번 시간을 마칠 것이며 자, 방금 우리는 중개계약까지 공부했고 중개계약. 바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확인 설명 의무로 들어갑니다. 확인 설명 의무.